오늘 오후에 1차 경선 참여자가 추려지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것보다는 4명 안에 누가 포함될 거냐. 오늘 결과보다는 22일에 나올 결과가 더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나경원 의원께는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늦게 출마를 선언하시고 출마 결심도 늦게 하신 건데 그 네. 결정적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뭐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셨지만 네. 뭐 대한민국의 지금 이 헌법같이 헌법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동안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새로운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뭐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헌법 가치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저성장의 늪에 들어가느냐 다시 도약하느냐인데 예. 이 새로운 도약에 든든한 기초를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잘 좀 기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도약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좀 뒤늦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나경원은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지지율이 나올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선언하고 바로 단숨에 4등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추세로 좀 예. 더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뒤쪽에 좀 여쭤볼까 했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나가시면서 윤심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가셔서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난 5일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뭔가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고 뭐 그래서 윤심이 좀 찔린 후보다 이런 얘기를 좀 저는 들었는데 뭐 선거를 예. 앞두고 제가 뭐 사실은 대통령 만났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뭐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거에 뭐 대통령을 팔거나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또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뭐 온전하게 치러지는 대선이면 그 현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는 게 내 다음에 후계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파면된 대통령이 계속 뭔가 개선 장군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윤심이 작동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후보나 당에 도움이 되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뭐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요. 예. 저는 그 다양한 국민들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한테 뭐 그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예.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특정한 쪽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다양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모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위험한 이재명을 상대하겠다라는 건 모든 후보들의 어떤 출마의 변인데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님이 가장 좀 차별화되는 경쟁력 이건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하고 진짜 싸워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공수처 패스트트랙도 예. 그렇고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민주당과 싸웠었고요. 늘 언제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나경원 밖에 정말 제대로 민주당하고 싸운 사람이 없다. 네. 이재명을 또 이겨본 사람이다.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뭐 본인이 계양구 후보인지 동작구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동작구에 그러네요.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후보 네. 지원을 왔었네요. 네, 당시 이재명을 후보. 네.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요. 네. 그래도 트럼프하고 통하는 사람 나경원이다. 최근에도 트럼프 백악관 종교 고문도 한국에 방문해서 저를 만났고 트럼프의 싱크탱크죠. AFPI 네. 플라이츠 부소장도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뭐 각각 며칠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래도 트럼프하고 통하는 외교 안보적인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정말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이런 튼튼한 가치 체계 위에서 이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현장 정치를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고 알아보고 정말 느껴보고 저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현장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잘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 걱정하실 거예요. 야, 이재명 대통령? 야, 의회도 다 가졌어. 당도 가졌어. 근데 대통령까지 가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재명 일당 아니 이재명 1인 독재 국가가 되는 거야. 네. 이런 걱정을 할 거고요. 예. 한쪽으로는 저 국민의힘이 되면 말이야. 또 거대 야당하고 뭐 이거 되겠어? 또 국정마비 이런 거 일이 있으니까 되겠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사실은 이 국정마비 이런 걸 막아내고 어떻게 보면은 잘 풀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전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국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5선 국회의원 했습니다. 정말 국회 일 하면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비교했을 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스펙이 또 화려하시니까 어제 좀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 뭐 직접 구입하신 드럼통 같은데요. 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흔히들 드럼통 이러면은 범죄 영화 같은 데서 약간의 어떤 살인 도구로 활용된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직접 들어가시는 사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저 어떻게 좀 기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 커뮤니티에서요.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던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섭다죠. 무섭다. 네, 무섭다. 바로 그 공포 영화를 생각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7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는 것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포도 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드럼통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굴복하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긁히긴 제대로 긁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긁히긴 제대로 긁혔는지 어제 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기는 정치 정치 보복은 한 적이 없다. 네. 뭐 공수처 얘기도 하고 뭐 급하고 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저는 정말 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왜 해야 되느냐는 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튼튼한 기반 속에서 가야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될 텐데 네. 그거 한번 잘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주의자이자 국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이재명 전 대표가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뭐 그 드럼통 사진을 보고 뭐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썼겠죠. 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알 테니까. 그래서 본인의 인생사에 보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해 보면 정치 보복은 아니라면서도 적폐청산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뭘 해놓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저희 당을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하고요. 네. 끝끝내 모든 사람에게 내란몰이를 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내란죄를 지금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지난번 네, 문재인 네. 정부는 아마 내란몰이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실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괴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치 보복은 안 할 거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난번 22대
공천만 봐도 네. 믿을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음. 22대 공천만 봐도 비명계 반명계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그대로 둘까요? 음. 아마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국회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그 검찰과 좀 내통을 한 일부 의원들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확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앙금이 있어서 공천을 한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일단 본인은 뭐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게 하니까요. 진실이죠. 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왜 이 지금 체제 얘기해? 체제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 네. 체제 얘기해?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정치보복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념이 밥이라고 생각해요. 이념이 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잘 지키는 게 바로 밥이다. 네. 경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게 무디스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이 대한민국 신용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더라. 이거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예. 이 한국의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썼습니다. 이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가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는 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요새는 완전히 뭐 니트 입고 뭐 성장 얘기하고 뭐 변신한 것 같은데 네. 그 근전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AI 얘기하면서도 AI 기본 사회 이런 거 기본은 늘 들어가니까. 늘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그런 이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은 이 헌법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면이고 네. 그래서 체제 전쟁이라고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체제가 그냥 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체제 전쟁 얘기하시는 게 꼭 경제와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였군요. 우리의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네. 연결이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